자, 몰수 계산 볼게요. 거기 우리 편 밑에 원자량 값 다 주어져 있지? 원자량.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건 뭘 화학식량이라고 한다고요? 원자량의 총합. 그러니까 우리 이 질량을 얘기하는데 질량이 너무 가벼우니까 우리가 상대적 질량으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 상대적 질량 값이 그거란 얘기야. 맞나요? 상대적 질량 값이. 그럼 수소의 원자량은 1인데 2개 있으니까 수소의 분자량 그리고 화학식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수소 분자의 몰수가 3몰이 있대 이 말이야. 그럼 니네 잘 봐. 야, 3의 H2하면 야 원자 몇 개냐면 몇 개라고 얘기해. 몇 개야 이거 원자가? 수소 원자는 몇 개야? 6개. 6개잖아. 그거 다 알지? 그럼 그거를 몰로만 바꿔 3몰 있단 얘기야. 그러면 수소 원자는 몇 몰 있어? 6몰 있는 거야. 수소 원자는 6몰 있는 거야. 수소 원자는 6몰. 근데 그 몰이 몇 개라고? 이만큼이라고. 이만큼인 걸 그냥 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연필 한 타스는 몇 자루야? 12개. 12자리. 그냥 그게 몰이 한 타스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그 몰을 부피, 질량, 개수로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몰 개수 1몰개가 이만큼이라고. 1몰개가. 그 다음에 1몰의 부피는 얼마만큼이라고? 0도씨 기압에서 22.4리터라고. 그럼 얘가 3몰이면 수소 원자가 6몰이지? 그럼 수소 원자량이 1인데 6개 있으니까 질량은 몇 g인데? 질량 여기 되면 이제 6g이 되는 거야. 얘가 3몰이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뭐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개수로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몰수라고 하는 거는 부피로서도 구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자 1몰의 질량이 그게 뭐라고요? 화학식량 이렇게 되는 거고 1몰의 개수는 뭐라고요? 아보가드로서 그걸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해라 이 얘기고 1몰의 부피는 얼마라고요? 22.4리터. 그러니까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몰에 대한 값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700리터가 왜 0.7km야? 1km가 1000m니까. 연필 24자루가 있으면 몇 타스야? 2타스지. 왜 2타스야? 한 타스에 12자루니까. 근데 그걸 하나로 질량, 개수, 부피로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질량을 구해라. 여기 있는 선생님 질량을 구하라는 말은 화학식량에다 몰수를 곱한 값을 여기다 써라라는 얘기야. 왜?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하면 질량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6g이야. 그럼 부피. 1몰의 부피가 22.4야. 1몰이 22.4. 그 1몰이 22.4라는 말은 그 22.4리터 안에 수소 분자가 이만큼 개수가 들어있어 이 얘기야. 실제로도 그렇게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1몰이 22.4니까 어떻게 돼? 3몰이면 3배지? 그럼 67.2리터 이렇게 되고. 그럼 수소 분자의 개수는 1몰이 6 곱하기 10의 23승인데 3몰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개수는 이거의 3배지. 그럼 18 곱하기 10의 23승인 거야. 근데 선생님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 18은 18 곱하기 10의 23승인데 18은 1.8 곱하기 10이고 여기에 10의 23승이잖아. 그럼 얘가 10의 1승이니까 이걸 1.8 곱하기 10의 24승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왜? 이걸 일자리까지 나타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소, 이건 원자지 원자? 산소 원자? 산소 원자가 6몰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오존, 이거 오존이지? O3 오존인데 오존 분자가 몇 몰 있어야 될까? 2몰 있어야지 236이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 오존, 산소 원자량이 16이야. 16이 3개 있으니까 화학식량은 48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몰수라고요. 그럼 얘는 2몰이 되겠지. 2몰. 오존 분자는 2몰인 거야. 오존 분자는 2몰인 거야. 그럼 1몰의 질량이 48g인 거야. 1몰의 질량.
화학식량에다 g을 붙인 값이 1몰의 질량이라고. 무슨 얘기야? 너 10명 있을 때하고 나 10명 있을 때하고 질량이 같니? 탄소는 수소에 비해서 12배 무거워. 그럼 똑같은 개수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질량이 탄소가 수소에 비해서 몇 배 더 많다는 얘기야. 무조건 12배 질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자꾸 꼬여 있으니까 니네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낯설은 거야. 그래서 자꾸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야, 사람이 10명 있으면 팔은 몇 개 있니? 20개. 다리는 몇 개 있니? 20개. 그러면 거꾸로. 야, 그러면 사람 머리가 100개 있어. 그럼 사람 몇 명 있는 거야? 100명 있는 거잖아. 그 얘기를 6 곱하기 10의 20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그럼 1몰의 질량이 48g인데 2몰이니까 몇 g인데? 96g이 되겠네. 그럼 얘가 기체가 1몰의 부피가 그럼 22.4L인데 2몰이니까 얼마가 돼? 44.8L가 되겠네. 1몰이 6 곱하기 10의 23승인데 2몰이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2 곱해주면 되지. 여기에 2? 그럼 1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1.2 곱하기 10의 24승이야. 됐나요? 나머지 채우세요. 저기 산소 화학식량 48 되는 게 뭐라고요? 산소 화학식량 48 되는데 산소 화학식량 48이 뭐냐고? 네. 산소 화학식량이 아니고 오존 화학식량이 48이지. 16이 3개 있으니까. 얘 무게가 48이잖아. 3개 있으니까. 3개 뭉쳐서 있는 거니까. 이 화학식량, 그러니까 요 분자량을 얘기하는 거야. 얘네 분자량. 이해되셨나요? 우리 뒤에 숙제도 다 했지? 파악은 할만하냐? 파악을 할만해? 물리가 안 할만해? 오늘 건 할만하지 않냐? 오늘 건 괜찮았어? 앞에 거 등가하고 등이 안 할만했어? (6 곱하기 10의 23승 1몰인데) 9 곱하기 10의 23승이면 몇 몰이 되겠어? 1.5몰이 되겠지. 맞나요? 그럼 1.5몰이 여기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 그럼 질소 원자가 1.5몰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얼마? 4.5몰 개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럼 17g이 되면은 1몰이야. 근데 얘가 1.5몰이라고 했지? 맞니? 그러면 8.5 더해서 얼마가 돼? 25.5g이 되겠네. 1.5몰은. 맞나요? 그럼 1몰이 22.4래. 그럼 1.5몰은 얼마가 돼? 33.6L가 되겠지? 지우야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에 CO2 탄소가 12고 16짜리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 산소는 32만큼을 차지해. 그럼 32 더하기 10이니까 얼마가 돼? 44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화학식량은. 그러면 2.5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5 놓으면 탄소가 2.5몰이 되고 산소는 몇 몰? 5몰이 되겠네. 맞나요? 그럼 산소 5몰이면 80g이지. 16이 5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탄소는 10인데 2.5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30이 되겠네. 맞나요? 그럼 여기는 110g이 되겠지. 44 곱하기 2.5 하면 110 맞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1몰이 22.4야. 근데 2.5몰이니까 얼마가 돼? 56L가 되나요? 맞나요? 56 맞니? 네. 그 다음에 2.5라고 했으니까 6 곱하기 2.5면 얼마지? 15가 되니? 15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1.5 곱하기 10의 24승이라고 하면 되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포도당은 180이야. 180. 12 곱하기 6 더하기 12 하면 84에다가 16 곱하기 6 하면 96 더하면 180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탄소 6몰, 수소가 12몰, 산소 6몰이야.
그럼 여기 1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1몰이란 뜻이잖아. 그럼 얘는 몇 그램? 180g이 되고 여기는 부피값을 계산할 수가 없지. 왜 계산할 수가 없어? 부피는 우리가 무슨 상태였을 때만 생각을 해준다고? 기체 상태였을 때만 생각해주니까. 기체 상태였을 때만 생각해주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자, NaCl 이건 이용결합이지. 29.25. 여기가 58.5지. 58.5. 나트륨이 23이고 염소가 35.5니까 58.5. 그러면 얘는 29.25니까 얼마? 2분의 1몰 0.5몰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나트륨 이온이야. 여기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건 얘 이온이 있다. 이온의 개수다. 이온도 몰수를 따질 수 있다. 이 얘기야. 나트륨 이온이 2분의 1몰이 되고 염화 이온도 2분의 1몰이 있다. 이 얘기지. 그 다음에 CaCl2는 칼슘이 40이고 염소가 35.5지. 35.5 곱하기 2하니까 염소가 71이고 여기가 40이니까 화학식량은 111이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222g이래. 그럼 얘는 몇 몰? 2몰. 그럼 얘는 칼슘 이온이 2몰, 염화 이온이 4몰. 이해됐나요? 어려운 거 아니지? 의미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건데 이 몰이 얼마나 편한 몰 하나 하면 부피 질량 개수가 한꺼번에 표현이 되니까. 되셨나요? 근데 수용액은 위에 플러스마이너스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용액일 때는 위에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온 이게 이온이잖아.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의 개수라고. 이거는 그냥 원자로 존재하는 거지. 수용액에서 녹아서 얘가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거. 됐니? 자, 숙제해온 사람 채점. 선생님, 몰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몇 번까지 했지? 4번까지 했나요? 자, 5에 24, 6에 1, 7에 3, 8번부터 5, 4, 4, 1, 4, 5, 4, 4, 1, 4, 5, 4, 4, 1, 4, 그 다음에 13에 5, 14에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3승그램, 15에 1번. 캔디 질문. 질문하세요. 없어요? 없나요? 니나 없어? 15번. 15번? 15번 전에 없나요? 자, 15번 할게요. 자, 15번. 자, 그림과 같이 0도씨 일기와 같은 부피고 줄치세요. AB가 0도씨 일기압이야. 사실 뭐 0도씨 일기압이 큰 의미는 없어. 근데 이거 알아야 될 게 0도씨 일기압일 때 22.4리터가 1몰이야. 자, 온도와 압력에 같은 부피라고 했어. 같은 부피. 근데 둘 다 기체야. 그럼 여기에는 N2가 2몰이 들어있으면 기체에 질소기체에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도 몇 몰이 들어있어야 된다 무조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하면은 같은 분자수를 가져. 무슨 상태였을 때? 기체 상태였을 때. 당연히 같은 공간에 만약에 수박 채우고 좁쌀 채운다라고 한다면 누가 많이 들어가? 좁쌀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거는 가득 채운다는 건 액체나 고체일 때야. 그러니까 액체 고체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기체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온도 압력이 같을 때는 무조건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만큼 들어가는 거야. 크기에 상관없이. 그럼 얘가 2몰 들어가면 얘도 2몰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34g이라고 되어 있지? 이 34g이 2몰인 거야. 왜?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이 17이잖아. 그러면 17로 나누면 이게 2몰이잖아. 질량 나누기 화학식량 하면 몰수가 되니까 1몰의 질량이 17g이잖아. 근데 34g이니까 2몰인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기체의 몰수 AB는 무조건 같지. 온도 압력이 같으니까 부피가 같으니까 무조건 몰수가 같은 거야. 어떤 기체든 상관없이 무조건 몰수가 같은 거야. 같은 부피에서. 그럼 기억 맞고. 그럼 총 원자수 물어봤네. 야, 그럼 봐봐. 여기에다 2 붙이면 질소 원자는 그럼 몇 몰 있겠어? 4몰 있겠지. 그럼 여기에 2 붙이면 질소 원자가 2몰 있고 수소 원자는 몇 몰 있어? 6몰 있으니까 토탈 8몰 있겠네. 그럼 비용기의 원자는 2배 개수만큼 더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용기 A와 B의 부피는 22.4L이다. 아니 1몰의 부피가 22.4잖아. 2몰이니까 22.4가 아니지. 0도씨의 기압에 1몰의 부피가 22.4지? 근데 2몰이니까 얘는 44.8L가 될 거야. 이해되셨나요? 몰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근데 학교 시험이 어렵지? 아니 학교 시험도 이 정도야.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 하나만 딱 하고 저 2단원 넘어갈게요. 뭘 할 거냐면 22쪽에 보면 중간에 한 걸음 더라고 하는 거 있죠. 한 걸음 더. 그거 있나요? 자, 그거 선생님 하나만 딱 설명하고 요 뭐를 알았을 때 우리가 화학식을 알고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와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학생도 우와 정말 대단하네 엄청난 거네 라고 느끼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어쩌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자 보세요. 메테인의 이게 연소 메테인의 연소. 자 메테인이 CH2야. 그럼 메테인의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에 가스레인지 갖고 불 태우는 거 그거야. 그걸 우리가 화학 방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메테인이 천연가스 도시가스의 성분이거든. 주 성분이거든. 그럼 연소라는 말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 그러면 산소 O2하고 결합을 하고 탄소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CO2가 나오는 거고요. 수소가 있으면 반드시 수증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가 있으니까 연소 방식에서 CO2가 반드시 나오는 거고요. 수소가 있으니까 물, 수증기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요걸 반응물이라고 하고 요걸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 그럼 요걸 1이라고 치면 탄소가 1이었을 때 여기 한 개 됐지? 자, 수소가 4개였으니까 여기도 수소가 4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2가 붙어야지 수소가 4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가 2개 있고 여기도 산소가 2개 있네? 그럼 산소는 토탈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그럼 얘가 4개가 되려면 여기 2 되면 되겠지. 그럼 요 1, 2, 1, 2가 이게 뭐냐면 개수비라고요. 개수. 이걸 개수라고 해. 이 개수비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결론? 우리가 지금 배운 이게 몰수비라고 몰수비. 이게 몰수비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자 메테인을 얼마를 연소시켰냐면 와 8g 연소시켰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나머지 값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메테인 8g은요 얘를 몰수로 환산을 해주면 얘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니까 화학식량은 얼마가 돼? 16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몰이야? 2분의 1몰이야. 2분의 1몰. 그럼 개수비가 1, 2, 1이면 이게 2분의 1몰이면 산소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1대2니까 1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생성된다? 1대1이지. 이산화탄소는
2분의 1몰이 생성될 거야. 그러면 수증기가 얼마 생긴다? 수증기도 1몰이 생길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질량, 부피, 개수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2분의 1몰이니까 질량 여기 8g 있는 거고요. 산소 원자량이 16이니까 1몰이니까 몇 그램? 우와, 산소는 32g이 소모될 거야. 우리가 이것도 저절로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 하나 있지, 이거 하나인데 산소 32g 소모된다는 걸 안다니까? 그럼 이산화탄소는 얼마 생길까? 2분의 1몰이 생기니까 아, 이산화탄소는 22g이 생기겠네. 왜?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이 44니까. 12에다가 16이 두 개 붙어 있으니까. 그럼 물은 얼마 생길까? 오, 18g 생기겠네. 그러니까 18 더하기 22는 40이고 32 더하기 8은 40이니까 질량이 보존되는 거야. 이거 그냥 약속하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도시가스 8g 연소시켰더니 이만큼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생기고 물이 이만큼 생기고 산소가 이만큼 소모돼.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 해봐. 오! 깜짝 놀랄걸? 그럼 기체의 부피 2분의 1몰이니까 얼마? 11.2L가 소모됐다는 얘기고 1몰이 생겼으니까 산소는 22.4L의 산소가 없어졌겠네. 그러면 우리 만약에 밀폐된 공간이고 우리 집에 만약에 부피가 있다라고 한다면 산소는 공기 중에 얼마 있어? 20% 있지. 그럼 얘 연소시켰을 때 이 우리 집의 부피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메탄 연소시켰을 때 22.4L씩 소모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5분의 1 해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의 소모돼서 언제 꺼지겠구나. 그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집의 부피 만약에 밀폐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그럼 부피가 얼마큼 생길까? 2분의 1몰이니까 11.2L가 생길 거고 그럼 물은 얼마? 수증기도 22.4L가 생길 거야. 이 얘기가 되는 거고 개수까지 안다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몰이니까 와, 3 곱하기 10에 23승계가 생기겠네. 그럼 탄소 원자는 3 곱하기 10에 23승계고 수소 원자는 이거의 4배인 1.2 곱하기 10에 24승계가 생긴다는 걸 안다니까?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니까? 대단한 거지. 그래서 과학 형식이 별게 아니고요. 과학 형식은 그러면 막 어떤 공간이 있으면 얘를 만약에 연소시켰을 때 얘가 몇 분 뒤에 꺼질까요? 뭐 공기 중에 산소 비중이 얼마? 이런 거 그게 경시야. 근데 뭐만 알면 돼 지금? 별거 아니잖아. 화학 반응식 세고 화학 반응식 세려면 니네가 이거 분자 알아야 되고 계수 맞추면 되고 뭘에 대한 개념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까. 마음을 조금 열고 공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빨리빨리 답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맞추자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 설명을 한 거는 모래의 위대함을 느껴보라는 얘기야. 귀찮아. 계산할 거 많네 이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면 46쪽 해주세요. 46쪽에 선생님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기율표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학결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화학 파트 내용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몇 시니? 5시 4분이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럼 요거 2단원 요거 하도록 할게요. 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일 첫 시간에 화학하기 전에 이 정도는 알아보자 하고 원자에 대해서 쫙 한번 설명했었어. 맞지? 원자는 핵과 전자로 돼 있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고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가 결합한 거고 얘가 질량이 어떻고 상대적 질량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한번 쭉 했었다고.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이 안 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밝혀 원자의 구조를 알아내는지 그 순서 역사에 대해서 선생님 배우고 주기율표로 넘어가서 주기율표도 한번 쫙 했었지.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속과 비금속의 원소에 관한 이제 화학결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 얘기는 3단원에 나오죠. 자, 그래서
원래 사실 선생님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몰에 대해서 몰을 알므로써 아까 지금 그 얘기했었지.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게 그게 몰이라는 의미야. 화학에서. 자, 그럼 볼게요. 우리 원자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 이게 확대해 놓은 게 원자 핵이 되는 거고요. 자, 빨간 공은 지금 플러스를 띄고 있고 A.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양성자라고 얘기하고 흰 공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중성자라고 얘기를 해. 그럼 중성자는 여기 왜 있어야 돼? 양성자만 있으면 안 되나요? 중성자는 왜 필요할까요? 양성자만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 뭐가 생겨? 전기력, 반발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핵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가 들어가서 그 핵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이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까요? 어떤 우리가 원자를 표현을 했을 때 이 원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A, B, C, D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왼쪽 밑에 C 자리에는 우리가 뭘 써준다고요? 원자 번호를 써주는 거고요. 자, 왼쪽 위에 여기는 우리가 뭘 써준다고요? 질량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오른쪽 위에 지금 아까 선생님 계속 쓰라고 했지? 뭘 써주는 거야? 전하량. 이것을 이온수, 전하량, 이온수, 전하량. 전기를 얼마만큼 띄고 있는지. 그럼 원자 자체는 중성이야. 맞지? 그 원자 자체가 중성이 되기 위한 거는 왜 중성이 되는 거지?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하고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 개수가 뭐? 양성자하고 전자수가 같아서 중성을 띄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전기를 띄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전자를 잃었을 때, 전자를 얻었을 때 이게 전하량이 바뀌는 그걸 표현을 한 거고요. 오른쪽 밑에는 뭘 써준다? 개수 써주는 거야. 그래서 수소 분자할 때 H2 이렇게 써주는 거잖아. 맞나요? 이렇게 개수를 써줘. 그럼 이 원자 번호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양성자수하고 똑같아. 양성자수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똑같아? 전자수하고 똑같아. 뭐였을 때? 중성원자였을 때. 중성원자였을 때 전자수하고 똑같아. 자, 그럼 전자도 입자이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뭐하고 똑같다라고 했어? 내 몸에 붙은 먼지 티끌하고 똑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질량수에는 포함을 안 시켜줘. 그럼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고요?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는데 원자 핵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서 질량수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을 써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어떤 원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야. 그럼 질량수가 1. 이건 우리가 보통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수소가 있는데 얘가 질량수가 2짜리가 있어. 그럼 똑같은 수소니까 무조건 양성자는 하나 있는데 질량수가 2가 됐다는 말은 이걸 중성자가 몇 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얘기고 H13 이렇게 하면 양성자가 하나인데 중성자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통 수소, 무거운 수소라고 해서 중수소, 3배 무거워서 삼중수소 이런 표현을 쓴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11이고 23이 되면 양성자는 몇 개야? 11개가 되고 중성자는 몇 개야? 12개. 이거의 합을 여기다 써주는 거니까. 그럼 전자수는 몇 개야? 원래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11개가 있어야 되지? 근데 플러스를 띄고 있다네? 그럼 전자 하나를 뭐 했다? 잃었다.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몇 개? 10개야. 이거 갖고 우리가 이걸 다 알 수 있는 거라. 되셨나요? 그러면 자, 원자는 이렇게 핵과 전자가 있고 핵은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그럼 이 양성자를 어떻게 알았고 중성자를 어떻게 알았고 전자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선생님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 여기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왜 쿼크는 단독으로 존재 못하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뭘 제일 빨리 발견을 했을까? 뭘 제일 빨리 발견했을 것 같아? 전자. 맞아요. 왜 전자라고 생각하니? 전자는 이동이 되니까. 그래. 왜 전자가 이동이 쉽게 될까? 가벼워. 지금 내가 이렇게 했을 때도 전자가 수십몰의 전자가 우르르 떨어졌다 우르르 붙고 있어. 보이니? 보이면 병원 가봐야 돼. 보이면 잡혀갈 거야. 지금도 여기 전자가 막 떠다니고 있다고. 그 증거가 뭔지 알아? 선생님 풍선 막 해놓으면 여기 정전기 생기잖아. 근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 전기 안 뛰지? 그럼 전기를 띄다가 안 뛰는 거 우리 뭐가 됐다라고 얘기하지?
배터리가 뭐 됐어요? 방전. 방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고온풍선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전자가 막 달라붙어서 방전이 될 거고, 고온풍선이 마이너스에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가 많으니까 막 전자가 나가서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류. 그 전자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 전자를 제일 먼저 발견했어.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원자 모형의 변천사야. 선생님 이걸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면요. 사실 여기가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안 나타나 있는 거 보면 잘 봐.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순서대로 원자 모형이 바뀌었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입자야. 이건 돌턴의 원자 모형이야. 돌턴의 원자 모형. 돌턴은 니네보다 더 몰랐어. 돌턴이 1803년도에 돌턴이 원자설을 얘기했는데 돌턴은 니네보다 몰라. 돌턴은 원자핵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전자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몰랐어. 돌턴은 돌턴의 원자설을 왜 얘기했다라고 했지? 선생님 아마 저번 시간쯤 설명을 했을 텐데.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돌턴이 그냥 원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뿐이야.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니네는 쿼크도 알잖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 하나가 틱 나왔어? 전자가 나왔지. 이거 전자를 발견한 거야.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톰슨. 지금 뭐 막 사람 이름 외우고 뭐 순서대로 그거 알 필요는 없어. 전자를 먼저 발견했고 그 다음에 뭐 발견했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했고 이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핵을 발견했고 전자를 발견한 상태에서 궤도라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궤도라고 하는 것은 뭐야? 우리 인공위성 궤도 그 자리만 도는 거지. 전자도 특정 부분에서만 도는 위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보어는 노벨상까지 받았어.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을 얘기하고 있어. 이 원자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한 거야. 근데 또 있네? 그럼 보어의 원자 모형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보어는 수소 원자만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수소 원자 원자번호 몇 번이야? 1번이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있었을 때 헬륨부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보어는. 그게 보어 원자 모형의 문제점.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은 선생님 뭐 파란 점만 있네. 아니, 파란 점이 아니라 여기에 뿌옇게 점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자 그룹 모형이라고 하고 오비탈, 전자 존재 확률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보어가 궤도를 발견했지만 결국에 궤도가 없어져야지만 설명을 할 수 있는 오비탈. 안 할 거야 우리.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면 돼. 오비탈에 대해서 하지 않을 거야. 오비탈 해야 되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오비탈 전자 배치에 대해서만 얘기해. 오비탈 뭐 전자 존재 확률 모르고 주양자수가 어떻고 뭐 주양자수, 부양자수 이런 얘기는 안 할 거고, 전자 존재 전자 배치 애매하네. 자,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지금 뭐냐면요. 톰슨이 제일 먼저 전자를 발견했잖아. 전자를 발견한 실험이야. 이것을 우리가 음극산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음극산 실험. 음극산 실험이라고 얘기하는데,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는데 음극산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한 거야. 그럼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유리관이 있는데 이 유리관 안에 진공 상태야. 공기를 다 빼버린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이게 금속판이야. 그냥 금속판이야. 여기 플러스, 이것도 그냥 금속판이야. 금속판. 선생님 혹시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책상 밑에 여기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금속들은 금속 결합 모형 자체가, 금속 결합을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전자의 바다. 그럼 바다에 뭐가 꽉 차 있지? 물이 꽉 차 있듯이 전자가 꽉 찬 상태가 금속인 거야. 그냥 금속은 전자 덩어리인 거야. 그 증거가 뭔지 알아? 겨울철에 우리 옷 막 벗는데 금속 만지면 어떻게? 디딕 정전기 생기지?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정전기가 생겨. 전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어. 여기 마이너스를 걸어줬지?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준 거야. 이 상태에서 요 플러스 극 쪽에 구멍을 뻥 뚫어놨어. 그러면 전압을 자꾸 높여.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E 플러스가 되니까 E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에 있는 전자를 어떻게 되겠어? 훅 끌어당기겠지. 전압을 높이면 전자가 딱 되면 내가 플러스를 빡 좀 전자가 확 끌려오는 거야. 금속에. 그럼 확 끌려오는 게 보이면 그게 전류인 거야. 전기 스파크 택이지? 그게 전자가 우르르 오는 거야. 그럼 전자가 우르르 오고 있어. 근데 여기 구멍 뚫어놨다라고 했지? 그럼 구멍 뚫어놓으면 전자가 여기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우르르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총 있지? 총 탄창 땅 끼고 땅 땡기면 드르륵 나가지? 전자의 연속적인 흐름 드르륵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걸 뭐라고 해? 전류라고 한다. 과천과학관 가면 이 누가 통 안에다가 찡막 손대고 확막 옮겨지고 뭐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못 봤나요? 과천과학관 가면 있어. 그게 전자 흐름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저게 뭐지? 저게 왜 생기지? 하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다 플러스극을 걸어 주었더니 그 플러스극 좀 휘어지는 거야. 이게 쫙 휘어지는 게 보이는 거야. 자석 갖다 대도 휘어져. 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놨더니 바람개비가 필 돌아가. 야, 우리 과학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니? 귀신의 존재 인정 안 하지. 왜 인정 안 할까? 설명이 안 돼. 왜 설명을 못 할까?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 질량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 기체들이 있는 게 느껴지니? 오늘 바람 많이 부는데 바람 맞으면 어떡해? 몸이 뒤로 쏠리지? 그거 왜 쏠려? 기체 분자들이 나한테 충돌하니까 내 몸이 뒤로 밀려나는 거라고. 그럼 마찬가지. 바람개비를 놨더니 바람개비가 필 돌아갔어. 그럼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음극단이라고 하는데 얘는 플러스극 쪽으로 이어졌다고 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이렇게 됐고 바람개비를 놨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갔어. 그럼 뭘 갖는다? 질량 M을 갖는다. 질량 M을 갖더라.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쭉 가는데 이 앞에다 물체를 딱 놨더니 여기 뒤에 그림자가 생겼어. 중학교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거야. 그림자가 생기는 건 뭐의 증거야? 빛이 직진한다는 증거야. 그럼 얘가 직진하네. 그래서 직진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어. 이게 전자야. 그럼 이 실험을 토대로 톰슨이 전자 발견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을 얘기한 거야. 이 톰슨의 원자 모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푸딩이 어때? 말라. 젤리에 과일 알갱이 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에 이렇게 과일 알갱이 박혀 있듯이 전자가 박혀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는 입자 아니야. 아직 발견 못했어. 이 플러스는 뭐냐면 원자 자체는 전기를 띠니 안 띠니? 안 띠지. 전자가 6개 있으면 몽탱이가 플러스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중성이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만약에 한국 사람이 발견했으면 이걸 무슨 모형이라고 했을까? 콩떡. 콩떡 어때? 콩알갱이, 백설기 아니면 건포도 박혀 있잖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직 원자핵을 발견을 못한 상태야. 자, 그럼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자,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뭐냐면 여기 금속탄이 있는데 이게 금박이야, 금박. 금박이라는 게 뭐냐면 금. 우리 껌종이 보면은 껌종이 이렇게 종이면이 붙어 있고 뒤에 은박지가 붙어 있잖아. 종이만 딱 띄면 뒤에 은박지 막 책상에다 막 얹으면 은박지만 붙어 있잖아. 그렇게 금을 얇게 만든 거야, 여기다가. 금을 얇게 만든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알파 입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책을 봤을 때 방사선이 알파 입자, 뭐 알파 분계, 베타 분계, 감마 분계, 뭐 감마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병원 가면 감마선 있어. 방사선과 해가지고 엑스레이, 감마선 뭐 이런 게 있어. 그 감마선이 방사선이야. 그러면 핵 붕괴가 일어나면은 알파 붕괴가 일어나고 베타 붕괴가 일어나고 감마 붕괴가 일어나는데 감마 붕괴는 감마선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오는 거, 그냥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고 베타 붕괴라는 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 그럼 헬륨은 원자 번호 몇 번이지?
2번이지 질량수는 4인데 핵이면 전자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전자 몇 개 빠져야 돼? 2개 빠지지? 그러면 2 플러스 이 헬륨 원자핵 헬륨 이온인 거야. 알파 입장 사실.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2개 있고 중성자가 2개 있는 게 요게 알파 입자야. 알파 입자. 그럼 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다 이렇게 쌌어. 그러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다 뚫고 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공기 중에 막 뛰어가면 어떻게 돼? 공기 상관없이 내가 공기 다 충돌하고 다 뚫고 나가버리지. 그것처럼 헬륨 원자 핵이 굉장히 무거운 애잖아. 근데 가벼운 전자밖에 없으면 다 뚫고 나갈 거야.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이렇게 다 뚫고 나가버린다고. 근데 실험을 했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학생들 특히 우리 비비탄 총 다 한 번씩 쏴보지 않아요? 종이 같은 데 쏴보고? 종이 같은 데 비비탄 총 쏘면 어떻게 돼? 뚫고 나가지. 놓고 얇은 데 딱 뚫고 나가잖아. 과학자들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종이 놓고 대포를 쐈더니 종이가 대포알을 튕겨져랬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네들 결과가 대부분은 통과했어. 대부분. 여기다가 얇은 금박에 쌌더니 대부분 통과했어. 대부분 통과. 근데 극히 아주 좁은 지역에서 팅 맞고 튕겨져 나온 애가 있는 거야. 뭘 쌌더니?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쌌더니 팅 맞고 튕겨져 나온 거야. 그럼 한번 봐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 벽에다 던졌어. 그거 어떻게 돼? 맞고 튕겨져 나오지. 그럼 이게 마크 튕겨져 나온다는 말은 얘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게 있으니까 마크 튕겨져 나올 거 아니야. 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쌌더니 얘가 튕겨져 나왔다는 말은 질량이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약간 휘어졌거든.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이 있을 거야 라고 밝혀내는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 전자를 이미 발견했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을 밝혀냈어. 자, 그런데 러더퍼드에 문제점이 있어.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자, 우리 지구에서 내가 높은 산에 올라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 떨어지지. 왜 떨어져? 중력.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중력이 인력이니까. 자, 그럼 봐. 이게 원자 핵이라고 치고 이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라고 쳐. 원자 핵이 뭘 띄고 있어? 플러스를 띄고 있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생겨? 인력이 생기지. 그럼 얘도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전자가 실제로는 계속 돌고 있다고.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러더퍼드의 문제점이 되는 거야. 그걸 해결한 게 보우의 원자 모형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걸 해결한 게 보우의 원자 모형이고, 보우는 궤도를 발견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뭐만 발견? 지금 뭐까지 발견했지? 전자 발견했고,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 발견했지. 선생님, 양성자, 중성자는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보면, 자, 돌턴의 원자 모형, 아무것도 모르는 돌탱이야. 그 다음에 톰슨의 원자 모형, 뭐 발견했어? 아, 전자를 발견했어. 자,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얘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했어. 그럼 요 사이에 그러니까 원자 모형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볼트슈타인, STA, 슈타인이 뭐지? 우리 아인슈타인이지. 아인슈타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망명한 거죠. 독일 그 나치 저거예요. 골드슈타인 독일 사람인데 이름이 골드요. 골드. 영어로 하면 골드슈타인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양극선 실험이라는 거예요. 양극선 실험. 그럼 이 골드슈타인이 중간에서 양성자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게 양성자인지는 몰랐어. 오늘날 보니까 골드슈타인이 양성자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야. 그럼 아직 중성자 발견 못했지?
중성자는 언제 발견했냐면 중성자를 발견한 지 8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중성자를 발견한 건 왜 그렇게 늦었을까? 중성자는 전기 안 뛰어. 그리고 무거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튀어나와.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역사 이해되시나요?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이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고, 그래서 돌턴의 원자 모형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고, 러더포드가 플라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을 발견했고, 보호가 궤도를 발견했고,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요 얘기인데 지금 선생님이 난 니네가 지금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어느 거냐면 선생님이 지금 자, 우리 55쪽 한번 펴볼래요? 55쪽에 선생님 체크해 주는 것만 하세요. 116번, 117번, 그 다음에 118번, 119번, 120번. 자, 이것만 하도록 할게요. 자, 118번 뭐냐면요. 자,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거는 A의 수라네. 근데 A가 뭔지는 모르겠어. A의 수가 1, 2,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거는 B의 수라네. 근데 요것도 1, 2, 3. B도 뭔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가나다를 구성하는 입자 A와 B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가래. 여기가 지금 가고, 여기가 나래. 여기가 지금 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다래. 다. 자, 근데 우리가 알려준 게 가가 H13이야 이렇게 알려줬다. 그럼 가의 양성자는 몇 개? 한 개. 중성자가 몇 개? 두 개. 이게 양성자가 하나고 중성자가 두 개니까 A가 양성자가 되는 거고 B가 중성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가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나는 뭐라고 될까? H 이렇게 되겠지?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번호 1번이니까 수소지? 맞니? 이래 중성자가 하나네? 그럼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가 질량수니까 나는 이렇게 되겠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다는 원자번호 2번에 양성자 두 개니까 그럼 일단 다는 헬륨 원자번호 2번이고 양성자 두 개 중성자가 하나니까 2, 3 이렇게 되겠네. 가나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율표 선생님 외우라고 하는 원자번호 이렇게 써먹는 거라고. 자, 그럼 A는 양성자이다. 맞고요. 전자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가 나는 전자가 똑같이 양성자가 하나니까 전자가 하나지? 니은번은 틀렸고, 질량수는 가는 3이고 다도 3이네? 근데 가가 다 같지? 가가 다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됐나요? 저 119번에 어. X와 Y는 동위 원소이다가 뭐였지? 자, 선생님 첫 시간에 동위 원소라는 걸 설명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림 그려놓고 볼까? 자, 여기 빨간 공, 흰 공, 전자가 있어.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 원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선이상 빨간 공 하나, 흰 공 하나 있고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있고 요게 지금 X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는 빨간 공 하나, 흰 공 두 개 있고 여기에 바깥쪽에 전자 하나가 있고 요게 지금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빨간 공 두 개, 흰 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냐면 두 개가 있는 게 Z라고 했어. 지금 XYZ 구성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XYZ는 원소 기호이다. 자, 원자라고 했어. 원자는 양성자수하고 전자수하고 같나요? 그럼 이 빨간 공이 뭐가 되는 거야? 양성자가 되고 흰 공이 중성자가 된다는 얘기야. 왜? 양성자 하나 있으니까 전자 하나 있으니까. 그럼 얘는 H1, 2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번호 하나지. 그럼 H1, 4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질량수는 3이니까.
그럼 얘는 양성자 두 개니까 원자번호 2번이니까 일단 헬륨이고 원자번호 2번 됐지? 그 다음에 질량수는 얼마야? 3 이렇게 되겠어. 그럼 동위원소라는 말은 동위원소라는 말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동일한 위치에 있는 원소야 이 얘기했잖아. 그럼 원소들도 위치가 있어요? 그거 니네 썼잖아. 그게 뭐야? 주기율표. 그 주기율표는 무슨 순서대로 나타냈다고? 원자번호. 그 원자번호는 뭐야? 양성자 수하고 똑같잖아. 맞니? 그럼 동위원소라는 말, 그러니까 얘가 이게 동위원소지. 동일한 위치 같은 원소니까 이게 동위원소지. 그럼 동위원소를 말로 풀었으면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르다. 됐나요? 그럼 원자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 양성자 수가 같고 그 다음에 질량수가 다르니까 뭐가 다르다? 중성자가 다르다. 중성자 수가 다르다. 됐니? 그럼 하나만 더 아는 김에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게 양성자 수가 같다는 얘기는 전자 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같다. 그러면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면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물리적 성질이 뭐예요? 얘는 질량이 달라지겠지. 질량이 다르니까 이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 하면 뭐지? 하지 말고 동일한 위치에 있네? 동일한 위치? 주기율표? 주기율표니까 원자번호가 같네? 근데 질량수가 달라. 그러면 중성자, 양성자수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 양성자수가 같으면 전자수도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같고 물리적 성질이 다르구나.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없나요? 자, 그럼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오비탈 얘기를 해줄게요. 오비탈의 전자비치를 얘기를 해줄 건데 어려운 거 안 하고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딱딱 맞아 떨어져. 어렵지 않아. 요거 오비탈 하면 애들 되게 재밌어 해. 오비탈을 해야지 뒷부분도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겁니다. 자, 너무 화학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방학 동안 지금 우리 고등학교 거 미리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중3 때 안 나오는 거야. 중3 때 안 나오는 거야. 중3 때 나오는 거 엄청 쉬워. 자, 수고하셨습니다.